네, 오늘 시장은 관세 합의에 세론으로 반응을 했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 쪽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만 또 움직여줬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힌트까지 얻을 수 없게 되면서 하락 쪽으로 더 반응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테마와 종목을 봐야 할지 이분을 통해서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다른 조선주들은 실적 발표 그리고 컨콜 내용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컸지만 하나오션은 조선주의 대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5월 달쯤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조용히 계속 가다가 오늘 또 이제 피크를 찍어주면서 높은 기대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관세 협상에 대한 지금 노이즈는 이제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조선이 이제 또 키포인트로 우리가 좋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기사가 나온 게 마스가가 좀 주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다가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데 이미 미국에 투자를 하고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하나오션에 대한 인프라가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좀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하나오션은 신고가 달성을 하면은 그 추세가 굉장히 오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박스권 상단 부근이 15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 보니까 2차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를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를 다시 쓴 하나오션 목표 주가 더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15만 원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일 선점해야 할 테마와 종목을 알아보기 앞서서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보죠. 네, 다시 들고 왔습니다. 너무나 날씨가 덥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폭염에 대한 키워드로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해보다 올해가 훨씬 더 덥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또 더 더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날씨가 미친 것 같습니다. 진짜 동남아 온 것처럼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태국보다 한국이 더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청 연구원이 8월 달에는 더 더울 거라고 죄송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날씨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폭염에 대한 키워드는 아마 8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폭염에 대한 이벤트들도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덥다는 걸 격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이 덥다로. 네, 그럼 이제 키워드를 바탕으로 우리가 봐야 할 테마는 무엇인지 첫 번째 테마부터 열어볼까요? 네, 제가 폭염 테마 중에서도 파세코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폭염 테마 하면은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약간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주목해야 되는 녹조 섹터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녹조. 정말 생소한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볼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사실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녹조 현상이 좀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녹조로 물들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류 예보가 경계로 올라가야 되는 순간인가 좀 이렇게 경계 태세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식수원도 지금 소양호에서 폭염 때문에 녹조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미 녹조가 쌓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녹조 사이클이 안 오긴 했었지만 과거에 폭염 테마 하면 그 다음 순환매로 녹조 사이클이 자주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녹조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녹조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몇 개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 뭘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발성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폭염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시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때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커다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종목만 잘 선택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장점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죠. 네, 일단 녹조에 대한 장점이라고 하면은 정부에서도 이 예산이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에 대한 모멘텀이 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녹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환경 보존에 대한 좀 이벤트가 만들어진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녹조 관련된 수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란 기대감에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처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테마만 보기보다는 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잠재적인 장기 성장성도 분명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테마적인 일반 단발성 테마를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녹조 쪽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실적이 받쳐져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면은 안정감 있게 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단점으로는 투자자분들이 뭘 유념하면 좋을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사실 녹조 현상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속해서 이어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한 시즌에 잠깐 왔다가 바로 세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이제 이벤트가 좀 강하게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모멘텀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보유 사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리스크는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폭염 테마가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폭염 관련된 기업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모멘텀을 겪거나 아니면 과거에 움직였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폭염이라는 큰 키워드 안에서 녹조라는 아주 생소하면서도 신선한 테마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봤고요. 두 번째 테마는 뭘까요? 네, 오늘은 예측이 다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웠어요. 두 번째 섹터로는 또 많이 다루지 않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드라이 아이스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여름에 중요하죠. 필요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인데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이쪽에는? 네, 최근 들어서 지금 폭염 때문에 유통 관리에 대한 좀 특별 관리 지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유통 관리에서 뭔가 불만 노이즈가 한번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 물량을 전부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신선도에 대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벤트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저도 많이 느낍니다. 쿠팡 가지고 여러 가지 시키는데 드라이 아이스 정말 많이 오고 있구나. 근데 전 세계 전국적으로 이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이벤트로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미 헛개수라든지 음료 8종에 대해서는 품질 유지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면서 판매 중지라든지 회수 조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기에 대한 노이즈가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는 필요하다라고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면서 테마적으로 한번은 좀 튀어줄 수가 있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여름철 드라이 아이스 중요성에 대해서 이슈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장점과 단점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절성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인데 그 성수기 중에서도 지금 거의 피크를 찍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3분기 실적에서는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다는 기대감. 아직은 시작을 안 했지만 앞으로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냉장식품이라든지 신선식품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좀 배송 자체가 이제 주문하기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드라이 아이스는 필수적으로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은 3분기 실적이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모멘텀으로 항상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좀 우려가 되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염이라는 게 사실 여름이 지나면은 다시 쳐다보지 않는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시세가 분출된 종목들은 이제는 세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세코를 한번 말씀드리고 더 안 가져오는 게 한번 시세가 분출된 종목들은 끝나는 계절성 테마들은 우리가 이제 한번 시세 이후에 그 이유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들도 몇 개 없지만 그 중에서도 대장을 잡아야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녹조에 이어서 드라이 아이스 테마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테마였고 또 종목 선택이에요. 김민성 매니저는 과연 오늘 어떤 테마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아마 오늘도 뜬금없는 종목을 가져와서 뜬금없는 테마 갖고 와가지고 앵커님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저번 네. 파세코처럼 오늘도 저는 추가적인 모멘텀, 아직은 시장이 부각이 안 됐지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녹조 섹터를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조 하면은 딱 연관 지을 만한 종목이 저는 떠오르지는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주식 경력이 꽤 오래되신 분들은 바로 떠오르시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조하면 과거에 자주 움직였었던 종목이 바로 시노펙스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많이 들어본 종목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저는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존의 본 사업을 보시게 되면은 FPCB 쪽에 대한 매출이 거의 80% 이상 포진이 되어 있지만 테마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은 한 12% 정도가 수처리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녹조에 대한 기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시노펙스는 빼놓지 않고 움직였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녹조 테마에서는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기술이 나노 기술 기반인 멤브레인 필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머리카락의 수천분의 1 구멍으로 이제 필터를 하게 되면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고성능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모멘텀 그리고 녹조라든지 수처리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매출 비중은 아직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고성능 기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녹조에 대한 모멘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워낙 차트가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룸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본 기사도 공유를 해드리면 자회사를 통해서 롯데케미칼의 수처리 사업 부문을 인수했다라는 이슈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여기 앞전에 움직였었던 거는 이제 혈액 투석기 관련된 독점적인 공급을 하겠다는 소식으로 올라갔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거품이 거의 다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테마만 한 번 더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방으로 한번 움직여질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노펙스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가 편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 부근 1차 목표가 8,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6,000원까지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를 보면 이제 시장에서 소외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폭염 이 구간에서 녹조 테마가 붙을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를 써주셨습니다.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저희가 알아봤고요. 오늘 4시 반에 또 무료 방송이 있으실 텐데 어떤 얘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주도하는 손바뀜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세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테마를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에 김민성 검색하셔서 4시 반에 공개 방송 참가하시고 아니면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는 이제 끝난 이벤트니 시장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무방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여러분들 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